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 동백에 이제 아이킨디 아동발달연구소라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놀이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미술치료 이렇게 하고 있는 센터를 지금 12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고 이제 치료 경력은 이제 조금 더 지금 한 22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을 저희가 맞는 아이들은요 장애 아이도 있지만 일반 아동들 그리고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 그 뭐 ADHD 그리고 학교 거부 그리고 한몫 이 아이가 또 선택적 한몫 아이들이 있어요. 아마 주변에 보면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많은 그 발생률이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특정한 공간에서만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집에서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런 애들은 선택적 한몫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제 너무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아이들, 자기 주장을 잘 못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이제 관계 맺는 걸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성이 이제 조금 힘든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갈등 해결하는 거에서 힘들어하고요. 자존감이나 이런 부분이 낮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힘들어하지만 전달하는 스킬도 부족할 경우가 있어요. 자기 주장하기, 설득하기, 문제 해결하기,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여럿이서 얘기할 때 자기 의견을 개입하기, 뭐 이런 것들도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많이 오고요. 저희는 이제 유아부터 이제 성인까지 이제 가족 상담하시는 이제 선생님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총 18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다 감당 못해요. 각자 자기 전공이 다 따로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이 강의하기 전에 만나서 어떤 내용을 하면 좋을까 서로 이야기를 맞춰보는 시간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각자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있고요. 당연하죠.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이제 말씀 안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또 이제 세상의 어떤 잣대에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또 키워나가는 것 또한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스킬,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해보고 또 맨 마지막 시간은 Q&A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 맞는 기질 육아를 이제 조금 이제 팁이랑 그리고 대화법을 오늘 조금 말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질은요, 순한 기질의 아이가 있고요,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느린 기질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기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에 의해서 이 아이 성격이 바뀌고요, 성격이 바뀌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아이의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인격이 정말 우리가 품격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인격을 말할 정도의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 아이가 받았던 어렸을 때 긍정적인 이런 피드백이요, 나중에 인격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되게 근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거 넘겨서 볼게요. 우리 기질이 순한 아이, 반응이 느린 아이, 까다로운 아이가 있는데 내 아이가 순한 아이 들어갔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40%, 그리고 이제 반응이 느린 아이 좀 느린 15%가 있고요. 까다로운 아이가 15%, 그리고 그 외에 35%. 우리 35%가 저렇게 많나요? 섞여 있는 거예요. 순하지만 까다로워요. 순하지만 반응이 느려요. 반응이 느린데 까다로워요. 이렇게 좀 섞여 있는 아이들이 그 외에 이제 있고, 우리가 크게 나눠 놓은 거예요. 우리가 애니어그램은 총 16가지에서 총 32개로 더 다시 이렇게 파장으로 나눠주고 64개까지 성격이 나눠져요. MBTI는 우리가 이제 나눠져 있는 게 딱 기체안이 되어 있죠. 얘는 너무 작게 나눠져 있어서 이거 너무 신뢰가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말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을 대상으로는 성격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성격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TCI도 기질 검사에서 기질만 나오고요, 성인 TCI를 검사가 이제 또 검사가 달라지거든요. 성인 TCI는 성인의 기질도 나오지만 성인의 성격도 같이 나와요. 근데 아이들은 기질만 나와요. 성격을 함부로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요, 제가 저희 딸들 사진을 막 도용을 했어요. 제가 딸이 셋입니다. 네, 5학년, 4학년, 6살. 네, 이렇게 딸이 셋인데요. 저희 막내가 제가 40살에 낳았어요. 저 가운데 있는 빨간 모자를 하고 두고는 한 아이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너무나 하나님 감사하게도 까다롭고 순하고
여기 있는 이제 느린 이 세 가지를 다 공통적으로 주셨어요. 첫 번째 아이는 상당히 까다롭고 예민한 아이였어요. 두 번째 아이는 순한 아이예요. 세 번째 아이는 느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재활 치료도 받고 이제 막 했었는데 말도 늦었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둘째 아이가 되게 순한 기질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너무 감사했게도 음식을 주거나 새로 뭔가를 줬을 때 별말 안 하고 그냥 먹어요. 주는 대로 잘 먹어요. 규칙적으로 먹고요. 대변도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싸고요. 되게 규칙적이에요. 그리고 안 돼, 하지 마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규칙을 지키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조금 큰 소리로 하거나 뭔가 좀 이렇게 분위기에 이렇게 아이가 눌린다면은 금방 위축이 돼요. 그래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 아이가 5개 이상 되면은 이거는 TCI 검사는 아니고 그냥 한번 이제 저희가 이제 체크해 본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는 순한 아이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모가 바쁘다고 하면 혼자서도 잘 노는 아이, 그런 아이들이 있어. 혼자서 레고를 1시간, 2시간, 3시간 막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또 조심성이 많아서 잘 다치지도 않아요. 심한 장난도 하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도 얌전히 잘 있고요. 손님 오면 더 얌전해지고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적고 화를 잘 내지 않아요. 와, 이런 애면 너무 좋겠어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또 이 아이들마다 또 힘든 점이 있어요. 자기의 힘든 점을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확 이제 올라오면요. 이 아이들 엄마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이가 그럴 줄 몰랐어요. 여태까지 문제 없던 아이가 갑자기 학교 가면서 학교 거부를 하는데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여태까지 한 번도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따라갔던 아이인데 어느 순간 나 너 싫어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그 앞에서 제가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키울 때는요. 순한 기질의 아이는 혹시 여기에 내 아이가 속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있어요. 네, 이런 아이들은요 우리가 항상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냥 이 아이들은 와, 너 제가 조금 이따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뭐뭐구나, 구나 기법 되게 좋아해요. 그랬구나. 너 오늘 학교에서 갔다 와가지고 피곤해 보이는구나. 너 지금 목말라 보이는구나. 엄마가 시원한 물 한 잔 줄까? 이런 그 군화를 쓰면요 되게 사람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되게 알아주는 것 같고 공감되는 하는 것 같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얼마 전에 우연히 이렇게 그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짤을 봤는데 소유진이 탤런트 소유진이 자기 남편 백종원한테 그 군화 기법을 사용을 했대요. 그래서 당신 이런 요리 하는구나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전까지 조금 무뚝뚝하던 백종원이 조금 반응을 조금 되게 부드럽게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음식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그 전에 막 열심히 해서 먹어 이렇게만 했던 무뚝뚝했던 남자가 그 음식을 이건 어떻게 먹는 거고 막 방법을 설명해주고 막 그랬다면서 아이들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다 어른한테도 통한다 그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진짜 맞아요. 우리 아이들 순한 기질의 아이에서 아이를 남편으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 남편한테도 저렇게 했을 때 되게 반응 달라질 수 있어요. 아이한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거. 오늘따라 눈이 되게 말똥말똥하네. 오늘 뭐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눈빛이 뭔가 엄마 할 얘기 있어 이런 것 같은데 알았어. 엄마가 딱 10초만 들어줄게. 막 이렇게 장난을 치면 애들이 10초 너무 짧아. 그러면 어떻게? 11초? 그럼 아니요. 3분이요. 오케이 3분.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랑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3분이 5분이 되고 10분이 돼요.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할 때는 작은 거 하나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작은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또 아이의 아직 안 끝났어요. 자기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 이제. 근데 아이들이요. 이런 순한 기질 있는 아이들은 거부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얘는요 머릿속으로 다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 엄마가 어떨까? 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떨까? 막 고민하고 나서 힘들게 이거 할래요? 라고 했는데 아니야. 지금은 안 돼 라고 하면요 이 아이는 갑자기 절망 어떡하지? 갑자기 앞이 하나도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군화 기법 유이가 이거를 공책을 새 걸로 바꾸고 싶구나 그만. 근데 지금은 새 공책을 사놓은 게 없네. 엄마랑 같이 내일 우리 문구점 같이 갈래? 이 말 한마디면요 이 아이는 다 오케이예요. 그냥 군화 하나만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옆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는군요. 이렇게 군한할 수 없고, 네, 한 번만 해보세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훨씬 분위기도 좋고 우리가 뭔가 좀 친밀해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반응을 해주는 건 좋고 또 이런 아이들은요 순종을 강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스라이팅. 사실 저도 반성하는데 저는 엄스라이팅을 하고 있어요. 엄마가 하는 가스라이팅. 그래서 아이가 이제 수학 문제집을 푸는데 어머 오늘 5장 풀었어. 오 설마 6장 풀지는 않겠지? 설마 너무 힘들진 않겠지? 막 그럼 애들이 6장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풀면 우와 설마 내일 7장 해서 엄마 깜짝 놀래키는 거 아니야? 그럼 애들이 7장 할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너무 아이들한테 순종을 강요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돼서 그게 좋은 모습이구나. 내 의견을 얘기하면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은 나는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요즘에 워낙에 이런 부분들이 많고 부부 관계에서도 있고요. 친구 관계에서도 있고요. 가족 관계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받은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그대로 다른 아이한테 사용해요. 그래서 특히 형제 관계가 있을 경우 첫째가 둘째가 셋째가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솔직하고 담백하게 전달하고요. 네가 그렇지 뭐 그거 할 수 없겠지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정말로 특히 이런 순환기질 아이들한테는 절망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이요. 이 중에서 5개 이상이면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너무 쉽게 자극받고 거칠고 충동적이며 침착하지 못하다. 장난감 있어도 하나 놀다가 새로운 게 있으면 저걸 봐야 되고 이걸 봐야 되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해. 저도 상담하다 보면 애들이 가만히 못 있고요. 뭐라도 만져야 돼요. 뭐라도 써야 돼요. 괜히 옆에 있는 거 뚜껑 열었다 닫았다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한받는 거, 규칙 지키라는 거 아주 힘들어하고요. 주의 집중 힘들어서 지시를 잘 잊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의 집중 힘들다 아이들 ADHD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단언하지 마시고요. 이 아이가 할 수 있게끔 끌어올리는 게 중요해요. 진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단이 안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요 그거를 우리가 개선시키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이들한테 심부름할 때 뭐 유이야 너 저기서 휴지 한 장 뽑아서 가져와. 이건 한 가지 미션이에요. 근데 이 아이한테 휴지 한 장 뽑아서 갖고 오면서 물 한 잔만 떠다 줄래? 2개 연속 미션이에요. 그렇게 그 잘하면 3개 연속 미션.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는요 주의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아침에 휴지, 컵 그리고 뭘 이렇게 하죠. 그럼 이 아이는 그게 훈련이 계속 집에서 가정에서 되다 보면요 주의 집중 훈련 따로 안 받아도 돼요. 가정에서.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우리가 응용을 하느냐? 아이랑 같이 마트 갈 때 아이한테 써주세요. 우유 그리고 콩나물, 호박 1개. 너 이거 찾아 가져와서 여기다 엄마 카트에 넣어. 대신 그 전에 아이한테 유제품은 이쪽, 야채는 여기, 과일은 여기,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한 상황에서 그래서 아이가 직접 찾아가지고 그걸 보고 유지를 하면서 그것과의 임무 완료까지. 그럼 이거를 많이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러면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은 몇 개까지 연속된 과제를 할 수 있나요? 많이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면요 연습을 한 경우에는 5개까지 가능해요. 연속된 거. 주의 집중.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5개는 안 되죠. 1개에서 2개, 2개에서 3개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슬플 때, 화날 때, 즐거울 때 큰 소리를 내며 힘이 넘친다. 뭔가 자기의 막 감정을 솔직한 말을 대화를 하기보다는 으악 소리를 지른다거나 막 웃을 때도 막 오버해서 웃는다거나 막 배를 두드리면서 웃는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에너지가 되게 많죠. 그리고 낯선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움이 많고 새로운 상황에서는 울거나 징징거리는 일이 많다. 의외로 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일상생활이나 패턴에 변화가 있는 것을 싫어한다. 아이를 예측할 수 없다. 특별한 이유가 없이 기분이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한다.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우는 소리를 낸다. 고집이 세다. 여러 가지 이런 것 중에서 5개 이상이면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항목마다 내 아이가 속할 수도 있고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저기에서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우는 소리를 흉내낸다. 이거 많이 나타나는 문제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이야기를 하는 연습을 안 해본 거고요. 그거를 이 아이가 엄마가 그거를 이야기했을 때 들어준 거, 엄마 아빠가 얘기했을 때 그걸 들어줬을 때 성공 경험이 없어요.
그거를 연습을 반복을 시켜야 돼요. 딱 3번만 반복시켜 보세요. 얘가 원하는 거를 바로 즉시 이거를 한번 들어주세요. 그럼 이 아이는 성공 경험 덕분에 아,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되는구나. 이런 돌발 상황에서 내가 우는 거 말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하나겠고 그 다음 방법은 대안적인 사고. 이게 안 될 경우에는 그 다음 거를 이렇게 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있어요. 아이들한테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선생님이 물을 먹고 있는데 여기서 너랑 같이 보드게임을 할 건데 모르고 실수로 이걸 물을 엎질렀어. 우리 게임을 해야 되는데 책상이 젖었어. 게임을 못 하겠네. 어떡하지? 돌발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막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 해결을. 이거를 많이 얘기하는 아이가 대안적 사고력이 높을 뿐더러 사회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계속 훈련해요. 하다 보면 이 아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도 당황하지 않고 아 그래? 그럼 해결해야지. 그러면 그 아이를 친구들이 믿고 따르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요. 이 아이는 책임감 때문에 계속 그 성공 경험이 올라가다 보면은 잘할 수 있고 실패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저랑 같이 여기서 보드게임을 해야 되는데 물이 엎질러져서 책상에 물이 흥건히 젖었어요. 네? 그러니까 뭘로 닦으실 거예요? 네, 수건 휴지 나왔어요. 또 다른 방법 이제는 네? 들어서 네, 그 방법도 있어요. 네, 창의적이에요. 네, 네. 와, 네, 또. 참고로 애들은 7가지씩 얘기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대안적 사고가 놔두시면 안 돼요. 네. 모르겠어요. 하물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마셔요. 그것도 방법이긴 방법이에요. 그리고 햇빛에 말려요. 옷으로 닦아요. 이거를 뭐 여기저기에 묻혀서 빨리 말려요. 넓게 펴틀어서 말려요. 그중에 어떤 아이는 나가서 걸레 갖고 오면 되죠. 이런 애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아이들이 대안적 사고를 1번부터 뭐 7번까지 얘기했어요. 그 다음 상황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결과 예측력 사고. 그건 뭐냐면은 아까 마신다고 있었죠. 마시면 어때요? 사실 여기 지우개 가루도 있고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깨끗하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거는 방법이긴 방법이에요. 비난하지 않아요. 어떤 방법이든 아이가 얘기하면 대신 이게 여러 가지 방법 중 한 8번째 쭉 내려오고 제일 접근성이 높은 근접성이 높은 것들끼리 차례로 놓는 연습까지 해요. 그럼 아이들이 제일 먼저 휴지로 닦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그럼 그다음 휴지가 없다면 그게 대안적 사고잖아요. 없다면 그래 그럼 수건. 근데 수건도 없다면 옷으로. 근데 옷으로 닦으면은 당장 내가 움직일 때 불편할 텐데 그럼 그 5번째로 내려버릴래. 그럼 3번째 아까 그렇게 뭐 터는 거. 어떤 애는 그 얘기 있었어요. 자를 갖다가 쭉 밀어가지고 바닥에다 떨어뜨린다. 최대한 이 물기를 빼서 그 스퀴즈처럼 이렇게 해서 좋은 방법이다. 이제 그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많이 해본 아이들이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우리 아이가 까다로운 아이예요. 저런 것들을 말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무슨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문제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계속 집에서 퀴즈를 하시는 거예요. 방금처럼. 엄마가 밥을 너희 맛있는 걸 해주려고 여기 스파게티, 피자, 뭐 그리고 떡도 하고 되게 맛있는 거 많이 했어. 뭐 짜장 소스도 많이 하고 이제 딱 먹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밥통에 밥이 없네. 어떡하지?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애들이 엄마는 어떤 방법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어떤 애들은 햇반을 사온다, 옆집에 가서 빌려온다,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음식을 배민에 주문한다. 그런 중에 어떤 아이가 나오죠. 선생님 이것만 먹어도 배부른데요? 맞아요 사실. 근데 뭔가 밥이라는 제가 단서를 두니까 밥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면은 또 다른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퀴즈를 하는 거예요. 뭐 아빠가 회사를 가는데 어떻게 양말을 짝짝이로 신고 갔어? 어떡하지? 뭐 엄마가 회사에 갔는데 어떻게 눈썹을 안 그리는데 눈썹 그리는 게 없어. 어떡하지? 그럼 애들이 대답을 더 잘해요. 색연필로 그려요. 빨리 올리브영을 가요. 막 얘들이 얘기를 잘해. 아니 머리카락으로 뭐 해요.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이 아이들이요. 까다롭고 예민한 기질이 조금은 유연해져요. 내 아이가 예민하고 까다롭다. 우리 아이 순한데요? 아니 순해도 이거는 계속 연습하세요. 다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공포 분위기 조성하지 말아야 돼요. 너가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 엄마가 그 다음날도 안 올 거야. 그 다음날도 안 올 거야. 그러면 애들이요 무서워해요. 뭐 엘리베이터 탔는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 어떡할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재밌게끔 좀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떡하지?
근데 학교에서 나왔어. 학교 문이 닫혔어. 근데 집에까지 걸어오다가 학교 너무 가고 싶어. 어떻게? 방법이 있죠. 뭐 롯데리아에 갈 수도 있고 카페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뭐 이런데 뭐 주민센터를 갈 수도 있고 아이랑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봤던 것들이 넓게만 본다면은 보이는 것들이 많구나. 사실 아이들이 융통성이 부족한 아이들이 자존감이 낮아요. 그 융통성이 결국엔 문제 해결이에요. 그 문제 해결이 결국에 사회성이에요. 다 이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럼 기질은 아이가 이렇게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 충분히 실제로 진짜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은 어떻게 했냐 활동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아이들이 충분히 놀고 싶어요.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럼 뛰게 해줘야죠. 근데 밑에 집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바깥에 나가서 아이들이랑 놀던지 아니면 안에서 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용어예요. 네, 바깥에서 써먹으셨대요. 땀, 숨, 살. 이 세 가지만 하면은 아이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전 생각을 해요. 땀, 숨, 살이 뭐냐? 아이 몸에서 땀이 날 때까지 놀아주는 거예요. 애가 숨은 뭐예요? 숨 찰 때까지. 막 애들 살. 최대한 살을 많이 부딪히면서 놀으라는 거야. 이 세 가지만 해도 아이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나요?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생각해 보니까 간지럼 비우기. 간지럼 피우면 애들이 막 간지에서 깔깔깔깔 넘어가요. 하다 보면 막 땀도 나요. 최대한 우리 신체 접촉도 많이 해요. 그런 놀이도 있고 또 사실 지금 코로나에서 못 하는데 제가 많이 추천드린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빠랑 이제 아들도 아빠들한테는 사우나 가시라고 목욕탕. 이런 캐리비안 베이보다 더 좋은 데가 목욕탕이에요. 왜냐? 온수죠. 춥지도 않고 따뜻하죠. 또 깨끗하게 씻고 올 수도 있죠. 물도 깨끗하죠. 캐리비안 베이보다 100배는 깨끗할걸요. 네. 그리고 입장권도 싸요. 7,000원, 8,000원이면 갔다 올 수 있죠. 그리고 아이랑 같이 내 아이랑 단둘이 있잖아요. 아빠들이 핸드폰을 만질 수가 없어요.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아이랑 오롯이 단둘이서 지낼 수 있는 정말 좋은. 그래서 아이랑 같이 살도 많이 부비고요. 땀도 많이 더우니까 땀도 나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랑 같이 조금 막 물 가지고 조금 장난도 치고 그러면은 아이들도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숨차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땀, 숨, 살 이 세 가지만 좀 해서 놀면 너무 좋아요. 여자애들은 못 노냐? 아니 여자애들도 집에서 충분히 놀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활동적으로 놀이한다고 해서 무조건 뛰는 거 말고도 다양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 문구점에 가면은 화실, 화방 이런 데 가면은 일반 이런 물감분 말고요. 좀 페인트부처럼 넓은 거 있어요. 그런 거 한 2,000원 정도 하거든요. 전 그런 거 이제 몇 개 사가지고 이런 페트병 여름에 많이들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물 이렇게 묻혀가지고 애들이랑 땅바닥에 그림을 많이 그려요. 이런 아파트 이런 데 사람들 없는 데 쪽에. 그러면 그거 제가 안 치워도 돼요. 어차피 말르거든요. 그렇게 놀고 아니면 이런 페트병 하나 들고 가서 바닥에 쭉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앞에다가 또 선 하나 쭉 그어요. 그리고 아이랑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넓이뛰기. 그거 하면 또 이것도 안 치워도 돼요. 금방 말라요. 그렇게 하고 놀고 나면 애들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격을 좁게 점점 넓게 그러면서 애들이 온몸을 긴장했다가 완화했다가 긴장했다 완화했다가 이렇게 놀면서 아이들은 충분히 자기가 땀도 흘리고 숨도 차고 너무 재밌게 놀고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들은 최대한 몸으로 많이 놀 수 있게 긴장감을 풀어줘야 돼서 그래요. 이 아이들은 긴장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항상 뭐가 불편하지? 하다못해 옷을 입어도요. 새 옷을 입을 때도 이거 불편한데, 이거 힘든데.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한 달씩 이제 미랄 캠프를 이제 제가 매 2번을 갔다 왔어요. 선생님들 다 이끌고 이제 막 갔다 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허가를 해서 갔다 온 거였는데 왜 우리가 뉴질랜드를 갔냐면은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 이민 붐이 일어났어요. 특히 장애 아동들. 이제 가족들이 왜냐면 거기서 복지 혜택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거기 갔는데 그게 한 15년, 20년 전쯤에 그 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들 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엄마 아빠도 영어가 안 돼. 아이들은 거기에 있는 학교를 다녀 영어로.
안 그래도 한국말도 힘든데 그 영어로 하고 이중 언어니까 이 아이들이 더 힘들고 또 치료 시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케어는 너무 잘 돼요. 가서 보니까 이 아이가 수영하고 싶다라고 그거 컨택을 하면요, 자원봉사자가 짜잔 집으로 와서 데리고 가서 모든 병 무료예요. 다 해줘요. 다 케어해줘요. 그런 케어는 너무나 잘 돼 있는데 이 아이가 정작 치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인들 한번 싹 갔었는데 그때 교민들 대표가 우리 아이들 좀 해줄 수 있게 전문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걸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꾸려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매년 이제 갔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아이 한 명 엄마가 저희가 가기 전부터 요청하신 게 있었어요. 저희 아이가 새로운 옷을 입지 않아요. 새로운 신발을 신지 않아요. 이 아이가 아직도 5년 전에 입었던 티셔츠를 입는데 이게 적어가지고 여기에 배꼽티가 됐대요. 남자인데 애는 키는 크는데. 근데 사람들이 너 애 옷 좀 사줘라 라고 하는데 그 집이요 세탁소를 하세요. 옷을 안 사주겠어요. 맨날 팬티도 다려주시는 분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속상하다는 거예요. 신발도 한국에서 사갔던 신발 그 삼선 슬리퍼 그것만 신는데요. 찢어졌대요. 할머니가 화가 나서 버렸대요. 애가 울고불고 텐트럼 일어나고 막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걸 주워왔대요. 그래서 실로 그걸 꼬맸대, 그 고무를. 얘는 신었던 것만 신는 거예요. 뭔가 낯선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SOS가 왔어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했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사용한 방법은 그거였어요. 이 아이가 입었으면 하는 옷을 엄마한테 준비를 해달라고 했어요. 신었으면 하는 신발을 준비해달라고 했어요. 저희가 캠프 한 달 동안 있는 동안에 그걸 계속 걸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옷을 갖고 막 이렇게 하고 만져보고 안고 냄새 맡고 내가 막 입어도 보고 그 옷이랑 막 춤도 추고 저 혼자서 원맨쇼를 했어요. 그 옷이 너무 좋다고 막 혼자서 막 위에 던졌다가 잡기 놀이도 하고 걔 앞에서. 걔는 불편한 거예요. 저 선생 왜 저러나. 근데 전 열심히 그 아이 앞에서 신발도 그러고 막 냄새도 맡고 막 열심히 만지고 막 그랬죠. 이야기도 하고 안녕 신발아, 안녕 티셔츠, 오늘 어젠 잘 잤어? 그렇게 하니까 어느 순간 얘가 지나가면 한번 쓱 만지더라고요. 한 일주일이 훨씬 지났죠. 한 8일 9일 지났을 때 성공한 거예요. 그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이 자폐 아이가 그걸 만진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였거든요. 까다로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옷 안 입으려고 그래요. 그럼 계속 걸어놔야 돼요. 익숙해지게 눈에 들어올 때까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러면 바로 기적처럼 입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러진 않고 한 번 만진 걸로 끝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죠. 또 열심히 또 했죠. 했더니 거의 2주가 지날 쯤에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한 번만 입고 찍자. 한 번만 입자. 꼬셨어요. 그래서 초콜릿도 줄게 막 해가지고 이제 그 아이가 잠깐만 입어보는 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입는 거 싫어하잖아요. 여기 앞에다가 놓고 제가 여기다가 양면 테이프로 붙여줬어요. 걸치기만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짱 찍었어요. 너무 이쁘다. 다들 막 멋있다 그러고 막 박수 쳐주고 막 노래 불러주고 막 우리 그게 이제 미라 캠프다 보니까 막 우리 뭐 찬송가 불러주고 막 이제 아이한테 막 그랬어요. 아이가 기분 좋았나 봐요. 그 다음날 와서 또 쓱 이번에는 오랫동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다 싶어서 입자 해서 입혔어요. 입더라고요. 신발도 신었어요. 그 엄마한테 대신 저희가 그 얘기는 했죠. 신발은 사이즈 하나 더 큰 거. 왜냐 우리가 가고 나서 1년에 한 번밖에 알고 못 오니까 그 사이에 발이 크면 어떡하냐. 사이즈 큰 거. 그리고 옷도 좀 한 사이즈 큰 거.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입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과 자폐 아이들이 많이 차이 나지 않아요. 기질적인 부분에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융통성 있게 이 아이들을 조금 이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거 연습해야 돼요. 이제 점점 중요한 거는 자기 결정력이 아마 이제 점점 화두가 될 거예요.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는가. 우리 특히 아이들 때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너 이거랑 이거 중에 뭐 먹을래? 이거랑 이거 중에서 처음에는 힘들 땐 2가지에서 선택. 그 다음에 잘하면 3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에는 개방형 질문. 오늘 뭐 먹고 싶어? 오늘 어디 놀러 가고 싶어? 너가 가봤던 곳 중에서 생각해봐. 생각이 안 나면 하고 싶은 걸 얘기해봐. 그럼 그 안에서 엄마가 또 찾아볼게. 이런 식으로 아이가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은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면서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중요해요. 미리 안내하기, 예고하기. 그래서 까다로운 아이일수록 우리가 내일은 우리가 이거 할 거야. 라고 안내를 해주는 것과 그냥 데리고 가는 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아이들이 이제 낯선 거 너무 힘들거든요. 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무섭거든요. 준비가 안 됐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하재요. 불편해 죽겠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래서 미리 한번 예고를 한번 해주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10시 반에 피아노 학원을 갔다 올 거야. 갔다 오고 나면 12시 엄마랑 점심을 먹을 거야.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은 1시 뭐 반까지 네가 책을 보고 좀 쉬다가 뭐 2시에 우리가 뭐 할머니네 갈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면 아이들이 아 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안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 거요. 네, 이제 그다음에 느린 기질의 양육법. 네. 저기가 저희 놀이실이에요. 네, 저희 아이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 기다려주는 게요, 충분히라는 게요, 애매합니다. 우리 아이가 언어가 지금 너무너무 늦은데 언제까지 지금 기다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건 알아야 돼요. 평균 27개월 정도 되면 아이들이 문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27개월. 그것만 딱 기억하세요. 기준점은 27개월이면 문장이 멋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엄마 나 줘. 우유 줘. 화장실 갈래. 이것도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해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이에요. 6개월. 근데 이 아이가 33개월, 36개월이 지나도 말이 너무 늦다. 빨리 그거는 개입해야 돼요. 문장이 안 나왔을 경우에. 그러면은 27개월인데도 말이 엄마도 안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애가 뭔가 탐색을 해요. 놀이를 하고 싶은데 탐색을 하는데 조금 엄마가 야 빨리빨리 해. 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거를 우리가 기다려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이가 조금 충분히 탐색하고 이 아이가 이게 눈에 익고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바꾸는 거.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믿어주기, 지지하기. 그래서 느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많은 정보가 갑자기 들어오면요, 상당히 피곤해해요.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일반 아이들이랑 조금은 다른데 주변에 이제 뇌전증, 뇌병변, 이제 뇌 그 간질. 이렇게 가끔 소발작, 대발작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소발작은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냥 이렇게 하다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대발작은 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아이들을 이제 봤을 때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갑자기 막 대발작이 왔을 때 막 저희가 어떤 컨디션이었지 막 체크하다 보면요, 과도한 스케줄이 있었어요. 잠을 잘 못 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한테는 불안한 상황, 낯선 환경 자체도 이 아이한테 과도한 정보가 들어간 거거든요. 키즈카페 한 번도 안 가봤던 키즈카페 갔다 왔으면 그날은 좀 일찍 재우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아이들이 필요해요. 느린 기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자녀의 발달,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하면서 제가 이거 저기 써져 있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영아기 0개월에서 36개월 혹시 거기에 속하는 자녀분 있으신가요? 여기는 없죠. 그럼 유아기 4살에서 7살 있으세요? 네. 이때 4살에서 7살 아이들은요, 관계의 질이 되게 중요할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4살에서 7살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거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엄마 뒤에 이렇게 숨는 애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물론 처음부터 안녕 이렇게 인사하고 다니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한테는요, 너무 먼저 이렇게 다가가는 것보다 조금은 이 아이들이 주변을 돌 수 있고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옆에서 너무 많이 말을 걸어주시면 안 돼요. 그 아이가 이 공간을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그 아이들이 탐색할 시간 충분히 주고 다만 지켜보면서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와. 이런 메시지의 눈빛으로 아이를 쳐다봐 주는 건 괜찮아요. 주변에서. 근데 너 왔구나. 일로 와봐. 내가 과자 줄게. 아니야. 내가 쿠키 줄게. 여기저기서 막 많은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엄마 나 거기 피곤해 안 갈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는 눈빛으로 쏘아주세요. 이제 해주시고, 그래서 관계의 질.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서로 라포가 형성이 됐다 하면 그 다음에 가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때도 구체적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어머 너 새끼 손톱 되게 예쁘다. 어머 너 머리카락 어떻게 길어? 이런 식으로 그 아이에 대해서 와 너 예쁘다 이런 너무나 이렇게 넓은 의미를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거 하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되게 관심 있구나. 그리고 나도 호감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네, 주황색이 되게 잘 어울리세요.
진짜. 그쵸? 그 느끼시죠? 주황색 입으시니까 여러 가지 머리 색깔이랑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래서 아마 그게 본인의 컬러 아마 그 체크 받아보시면은 되게 잘 어울리는 색깔 나올 거예요. 너무 이쁘세요. 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죠. 이거 진심이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저는 이분을 밖에서 어딘가에 만났을 때 그때 오렌지 색깔 잘 어울리시는 분. 저는 아마 그렇게 기억이 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각인이 됐고 그리고 아마 저를 생각할 때도 그때 맞아 나 오렌지 색깔 잘 어울린다겠지 어디 외출할 때도 한 번 더 오렌지 색깔 한 번 더 이렇게 입어보게 되고 이게 바로 관계의 질이에요. 이 사람과 나와의 뭔가 너희들은 모르는 우리만의 그게 있어. 그럼 그런 아이들한테 접근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머 저 이모 어떻게 내 새끼손가락 이쁜 거 어떻게 알았지? 저 이모는 어떻게 내 머리카락 긴 거 나 안 그래도 머리 긴 거 좋아했는데 라푼젤 되게 좋아했는데 라푼젤 같다고 얘기해줬네. 고마운 이모 라푼젤 이모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걸로 이제 관계의 질이 4살에서 7살 때 만들어져야 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이제 당연히 호기심 탐구 너무 많아요. 너무 딱딱 정해진 수업 학원 수업보다는 그냥 이 아이가 자연에서 그냥 보면서 갖고 오고 만들고 이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나뭇잎이 사실 저는 되게 나뭇잎 가지고 많이 아이들이랑 같이 놀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토끼풀로 반지, 팔찌 만들어줬던 것처럼 가위랑 풀만 가져가고 A4용지만 가져가도요. 바깥에 나가서 이제 풀 같은 거 나뭇잎 잘라가지고 그걸로 치마도 만들고 내가 연필로 사람 그리고 치마는 그 풀로 이제 붙이고 나뭇잎 잘라서 뭐 이제 사람 머리 모양도 만들고 그리고 연필로 그림 그리고 그리고 뭐 신발은 예쁜 열매 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꾹꾹 눌러서 뭐 색깔도 넣어보고 이렇게 해주면 아이들이 거기서 1시간이 뭐예요? 훨씬 더 많이 놀아요. 남자애들 못할 것 같죠? 아니에요. 남자애들도요 막 뛰어놀다가 또 그런 거 하면 그건 뭐야? 이러고 와서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호기심 탐구를 최대한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친구를 만났을 때 막 소리 내면서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그런 거를 안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왜 너는 다른 사람들처럼 왜 저렇게 환하게 웃지 못하고 왜 인사를 안 하니?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아이는 자기 마음만 있으면 돼. 네 마음 어때? 반가워? 그럼 됐어. 네가 반가운 마음만 있으면 아마 저 이모도 알아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신 그냥 이모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너가 저 이모를 싫어하지 않는다고 느낄 거야. 근데 네가 이모를 밀치면 얘가 날 싫어하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어. 근데 넌 안 밀쳤잖아. 괜찮아. 그것도 방법이야라고 아이를 존중해 주는 것도 필요하면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이모하고 이제 손도 잡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의 집중력이 되게 중요한데요. 유아기 때부터 주의 집중력은 연습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기 나이에 곱하기 2만큼이 자기 진 집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5살 아이가 5 곱하기 2는 10분이잖아요. 1시간 동안 10분 정도는 앉아서 이 아이가 뭔가를 놀이를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3분도 못해요. 그러니까 얘가 좋아하는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활동은 당연히 1분도 못하죠. 그거는 좋아하는 활동은 그래도 10분 동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초등학교 가면 40분 동안 수업해요. 그동안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가집중 시간이에요. 거의 5분은 선생님이 애들아 똑바로 앉아 뭐해. 그러고 나서 이 아이까지 선생님 설명하면은 조금 떠들다가 진짜 집중하는 건 10분이에요. 나머지 시간은 가집중이에요. 괜찮아요. 그거 문제되지 않아요. 이제 그럼 대신 이제 아이들이 엉덩이를 들썩들썩하죠. 그럼 저는 애들한테 얘기해요. 엉덩이 뽀뽀. 엉덩이랑 의자랑 뽀뽀를 누가 제일 잘하니? 뭐 그럼 애들이 이제 딱 앉아 있어요. 그럼 발 올리는 애들이 있어. 발 뽀뽀를 왜 해? 뭐 이렇게 하면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잘 앉아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 끌어주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얘기했던 거 다 마찬가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될 뿐이에요. 관계의 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학교 끝나고 오면은 오늘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겠죠. 오늘 방귀 낀 애는 없니? 오늘 애들 중에 너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않았니? 너 점심 때 먹으면서 혹시 엄마는 뭐 먹을까 생각해 본 적 없어? 막 이러면서 엄마가 너 빼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것 같아? 막 그러면은 그랬을 것 같아. 애들이 막 그래요. 아니야. 너랑 먹으려고 메뉴 고르고 있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야 마침 엄마가 창문을 봤는데 야 창문에 웬 똥 모양의 구름이 있었어. 너 혹시 봤어?
아니 못 봤는데 점심시간에 한번 보지 그랬어. 그럼 애들이 가끔 생각이 나면은 그럼 한번 봐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대화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 애들이랑 수업하잖아요. 애들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엄마들이 와서 그래요. 아니 얘는 무슨 그런 얘기까지 다 해요? 우리 애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해요? 네, 많이 해요. 왜 많이 하냐면 아이한테 이야기를 재밌게 이제 처음 시작을 같이 하고요. 들어주고요. 반응을 해줘. 진짜? 정말? 네가 그랬다고? 와 그랬구나. 새로운 방법인데? 오호. 이렇게 계속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주면 애들이 신이 나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엄마는 평가하려고 하거든요. 바르게 앉아 있어야지. 왜 선생님 말씀 안 들었어? 돌아다니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애들이 됐어 말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평가하는 게 아니라 엄마도 그 상황이 너무 웃기다는 듯이 청소를 웬일이야. 자기 청소하기 싫다고 쓰레기를 발로 민 애가 있다고? 와 그것도 방법이다. 근데 넌 그 방법 선택할 거야? 아니. 왜? 그 방법 괜찮잖아. 너도 한번 청소하기 싫을 때 해봐. 그럼 애들이 엄마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좀 그렇지? 엄마가 또 좀 심했다. 그치?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알아서 규칙도 지키고 이야기하기도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가 셋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말해요.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순서를 정해줬어요. 1번 다음 2번 다음 3번. 그러면 3번은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까먹었다 이러면서 가요. 그래서 어쩔 때는 3번 2번 1번 2번 1번 3번 이렇게 번호로 얘기해요. 알았어 2번 먼저. 그럼 2번이 막 다다다다다. 이제 오케이 3번 다다다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왠지 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엄마 사랑 받는 것 같고 관심 받는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저도 얘기해요. 나도 얘기할래. 왜 니네만 얘기해? 야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애들이 막 열심히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엄마의 생활을 알게 되고 서로 언니의 생활을 알게 되고 동생의 생활을 알게 되니까 그 집은 그냥 얘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생활도 꼭 얘기해 주세요. 애들 얘기만 듣지 말고 아빠도 역시 아빠의 생활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거 되게 중요해요. 여자아이들은 사실 엄마의 사회성을 보고 배우고요. 남자아이들은요 아빠의 사회성을 보고 배워요. 근데 아들은 7살까지는 엄마가 키우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따로 사나요? 그건 아니고 7살까지는 엄마가 케어, 영양 공급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데 8살부터 이 아이들은 사회성에 정말 눈을 뜨기 시작해요.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결을 하지? 우리 아빠가 친구랑 전화 통화하는데 무슨 일이 싸우는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마무리 졌는데 나중에 웃으면서 마무리 졌어. 왜 그러지? 궁금하고 그 모습을 보고 또 우리 아빠가 마트에 갔는데 지갑을 안 가져갔어. 근데 우리 아빠 어떡하지? 그러면 아빠 다행이다. 입금을 한대.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돈을 갖고 오래. 아니면 그냥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거 다음에 사러 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그런 것들 보면서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그런 거 이제 아이들이 보면서 아빠의 사회성을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빠랑 아들이랑 둘이 같이 다닐 시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엄마랑 같이 가면 엄마가 거의 문제 해결을 해주거든요. 입장료 내고 뭐 어디 검색해서 어디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빠도 처음에는 두려워요. 근데 한 번 하다 보면은 2번, 3번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랑 단둘이 보내는 거.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아빠랑 단둘이 이걸 하냐면요. 진짜로 제가 그 강의를 원래 대학 강의를 15년 정도 했었는데요. 심리학개론을 외대에서 한 8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애들한테 맨날 내는 레포트가 똑같은 게 있었어요. 유아기, 아동기, 학령기, 성인기 이렇게 나눠서 제일 행복했던 기억과 제일 힘들었던 기억. 있으면 쓰고 없으면 쓰지 말아라. 그게 다 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찌됐건 너희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이들이지 않냐. 거기서 정말 너희를 이 자리에 있게 만든 도대체 그 근거는 무엇일까? 한번 그걸 써봐라. 이제 그거는 그냥 기본 점수 주려고 주는 레포트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학기 초에 한번 쓰라고 했는데 제 수업은 거의 70%가 남자아이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외대가 의외로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교양이다 보니까. 그랬는데 정말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좋았던 기억에 아빠랑 단둘이 목욕탕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 8년 동안 쌓인 노하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목욕탕이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남자로서 인정받은 것 같고 엄마는 못 들어오는 것. 아빠와 나와 단둘이 뭔가 있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또 다른구나. 엄마랑 있으면 엄마가 다 챙겨줘요. 요구르트부터 사주고 다. 근데 또 하나 좋았던 게 목욕탕 좋은 격이 엄마가 평상시에 사주지 않던 초코우유를 아빠한테 사준다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를 사주고 엄마는 야 흰우유 먹어. 아니면 비싸 집에 가서 먹어. 집에 엄마 컵에 따라줄게. 막 이렇게 하는데 아빠는 사준대요. 이 아이는 그 바나나 우유 먹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빠의 그 기억. 우리 둘만의 비밀. 그래서 제가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저희 센터 아빠들한테 숙제를 냈어요. 아이들이랑 집에 있다가 엄마가 이제 다 있으면 애한테 신호를 보내라고 했어요. 이건 마다가스카에서 보고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고 착안한 거예요. 아빠가 아들한테 그 사자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들한테 이렇게 표시 이렇게 하는 거. 그럼 그 아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뭐 아빠한테 이렇게 해요. 그럼 둘이서 그게 아빠 아들만의 신호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얘기했어요. 집에 있다가 아들한테 야. 삐룩삐룩 뭐 아니면 뭐 삐삐 뭐 이런 식의 소리를 내라. 그럼 아이도 그걸 알면 그 뜻은 뭐냐면 둘이 미리 그 전에 사전에 약속을 해야 돼요. 너 나와. 그럼 둘이서 몰래 엄마 몰래 나가서 딱 현관문 나가자마자 탈출 성공. 그래서 둘이서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먹고 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엄청 혼나죠. 엄마는 뭐라 하죠. 하지만 아빠와 같이 단둘이 그 탈출 성공. 그래서 안 되는 거 아이스크림 하나 큰일 나지 않거든요. 그게 먹고 왔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얼마나 행복한 기억이겠어요. 우리 아빠가 나랑 그랬어 어렸을 때. 근데 그중에 거기 레포츠 애들 중에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아이도 있었어요. 그 기억을 못 버리겠대요. 그런 아빠와의 단둘이.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 힘든 때가 언제였냐. 친구랑 싸웠을 때, 학교에서 친구 관계, 여자친구와의 문제, 군대 문제, 재수에서 온 애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문제로 애들이 다들 힘들어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이 아이들이 어찌됐건 버티고 여기서 학교 생활을 하고 대학생 생활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랬던 부모님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아서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우리 아이들의 힘은 부모와 자녀의 힘이라는 거, 가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그 에피소드를 많이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팁도 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팁을 주냐. 아빠들이 다 바쁘세요. 지금 우리 나이 때 남편들이요. 한국은요. 밤 늦게까지 일해요. 근데 아이는 아빠랑 좀 대면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아빠 자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한테 야 아빠가 너 오늘 저녁 뭐 먹었는지 아까 전화 와서 물어봐서 뭐 먹었다고 얘기했다. 근데 아빠는 오늘 뭐 먹었대. 제가 대신 막 거짓말로 얘기해 줄 때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일부러 남편한테 카톡을 보내요. 오늘 애가 학교에서 수연이랑 무슨 일이 있었으니까 집에 오면은 수연이랑 일 잘 해결됐어라고 물어봐라고 완전 코칭 방법을 다 해줘요. 그럼 와서 그대로예요. 수연이랑 뭔 일 없으니 들어오자마자. 그럼 제가 아니 좀 인사도 좀 하고 안아주고 좀 그래야지 지금 무슨 뭐 도전적으로 수연이랑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몇 가지 코칭을 하다 보면 아빠도 기억이 나는 거야. 한참 있다. 그때 수연이 잘 놀고 있지? 그래도 그때 얘기했잖아. 다행이다. 이제 아빠도 한마디 하고 그러면서 아빠들도 아이들의 친구 이름을 한 명씩 두 명씩 외우게 되고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아이는 아이대로 아빠가 다 알고 있네. 근데 의외로 아빠들이 아이 학년도 모르는 아빠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아이 학교 이름도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우리가 아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 아빠들이. 그래서 뭐 어떻게 하냐. 또 하나 방법. 아이는 학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해요. 젤리 같은 하리보 젤리 식탁 밑에 테이프로 붙여놓거나 신발 그 많은 신발장 안에 신발 안에다가 하나 넣어놔요. 그리고 애한테 얘기하죠. 학교 갔다 오면 아빠가 너랑 보물찾기 한대. 부엌 쪽에 뭐 숨겨놨대. 한번 찾아봐. 아빠가 어디다 숨겼는지 내가 모르겠네. 그러면 애들이 막 하다가 찾아요. 어쩔 때 신발장이래. 어쩔 때는 안방이래. 어쩔 때 네 방이래. 그러니까 찾고 너무 좋아해요. 별것도 아닌 거지만. 그러면은 아빠는 야 너 언제 이런 거 숨겨놨대? 그럼 애는 또 아빠한테 카톡으로 이제 저도 이제 미리 카톡을 알죠. 식탁미 막 이렇게 얘기해주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거 찾았어. 반응도 제가 써줘요. 그거 찾았어. 너 대단하다. 어떻게 찾았지? 다음에 더 어려운 데 숨겨야지. 이렇게까지 얘기해주면은 열심히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럼 애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빠가 옆에 없어도요. 우리 집에 항상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 필요해요. 아빠를 세워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람이 돌아올 자리가 있는 거예요. 돌아올 자리가 없으니까 자꾸 주말에 나가거나 아니면은 잠자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너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녀의 발달에 우리가 어떤 2단계에서는 이걸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의 마음 그리고 나와의 관계 정말 질이 높은 관계. 아이를 맨날 집에 데리고 있다고 해서 최고의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맨날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최고의 아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적절하게 이용하셔야 돼요. 그런 얘기도 많이 해요. 워킹맘들, 뭐 전업맘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각자 나름대로 고충이 되게 많아요. 일하시는 엄마들은 내가 일을 못 돌봐줘서 얘가 이런 건 아니에요. 또 집에 있는 엄마들은 내가 맨날 집에서 집안일이 너무 많아요. 하다 보니까 얘를 내가 챙겨줄 타이밍이 너무 부족해요. 시간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너무 둘 다 지쳐 있어요. 아이들 잘 커요. 잘 크는데 우리가 다만 그랬구나. 그리고 땀 숨살 그리고 아이들 진짜 뭔가 하나의 그 구체적인 걸 막 알아주는 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코가 벌렁거리지? 막 이래서 뭔가 할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아이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관계의 질을 기질도 중요하지만 저는 항상 기질 강의할 때 얘기해요. 기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질을 몰라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다음 이제 다른 거 넘겨줄게요.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되냐 들어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밭을 다져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글쎄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또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게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방학을 했어요. 학교에서 도담이라고 학교에 이제 한 학기 동안 있었던 이제 그 성적과 태도들이 나왔는데 와 어쩜 아이가 이렇게 둘이 극과 극인지 하나이는 자람 하나이는 주의가 필요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잘해. 너는 되게 동생은 잘했는데 언니는 왜 그러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딱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엄마 그 컴퓨터에서 프린트했어요. 뭐 했어요? 그래서 일단 컴퓨터로 받고 프린터는 안 했으니까 뭐 나왔어요?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따로 얘기해줄게.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얘기했어요. 근데 큰애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게 표시가 좋지 않게 나오니까 안 그래도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이인데 벌써 그 사실을 제가 돌려서 얘기했는데도 눈물이 벌써 쭈르르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얘기를 이제 했어요. 들어줬어요. 얘가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었어요. 아니 왜 선생님은 내가 노력을 했는데 왜 그거를 점수를 안 좋게 줬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왜 그 문제를 틀렸을까? 이제 막 얘가 막 자기 반성과 뭐 원망과 모든 걸 했어요. 제가 할 얘기 다 한 거예요. 얘가. 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어떤 뭘 왜 한 소리 왜 제가 왜 더 올리겠어요? 속상하겠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우리 딸 어떡하니? 그랬더니 얘가 열심히 해야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도 네가 그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랬더니 얘가 그래도 해야지 뭐. 그래서 그 마음 먹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그랬더니 얘가 엄마 나 잘해볼게요. 아이고 야 잘 안 해도 돼. 지금 그냥 놀아도 돼. 그러니까 엄마 나 잘하고 싶어. 안 잘해도 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를 평가하지 마세요. 평가는 자기 스스로 이미 하고 있어요. 초등학생들 다 중학생들이 있는 분들 있죠. 이 아이들 평가 누구보다 더 객관적으로 잘해요. 근데 우리가 믿어주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믿어주세요. 이 아이들이 중요한 거는 분명히 우리 아이들은 다르더라고요. 사랑으로 키운 만큼 세상의 기준에 대해서 평가하고 결정을 내릴 때 정말 옳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옳은 것을 선택한 힘이 점수 아니에요. 진짜 점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까 얘기했던 자기 결정력, 자기 결정 잘할 수 있는 아이로 해주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얘기를 무조건 들어주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세요. 평가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요. 네. 그리고 아이들한테 이제 싹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해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꾸짖는 거 이게 있는데요. 이 아이들한테는 칭찬할 때 3가지를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칭찬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 칭찬. 그다음 마지막에 간접 칭찬.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잊어버리지 않게. 우리 아이가 신발장에 신발을 가지런히 놨으면 좋겠어요. 엄마인 입장에서 우리 애가 좀 그런 예의 있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하겠죠. 누구야 뭐 나 엄마 신발을 조금 들어올 때 깨끗하게 놓으면은 현관이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엄마가 기분 되게 좋아.
그리고 나갈 때도 우리가 쉽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얘기를 해줬어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그리고 나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얼른 이 아이가 들어올 때 발로 틱틱틱틱틱 해서 막 신발 정리를 제가 대충 해놓고 어머나 이거 네가 정리해 놓은 거야? 야 오늘따라 현관이 환하다 야. 그러니까 가물가물해요. 내가 정리했나 안 했나 근데 와서 보니까 내 신발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는 거 나쁘지 않을까? 그래서 야 너 엄마에게 기억하고 있었구나. 어휴 기특해라 이렇게 칭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애가 조금 마음이 달라지겠죠. 왜 정리 안 했어? 혼난 게 아니라 엄마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올 때 또 한 번 이제 조금 아이가 하면 다행인데 안 했어. 그럼 제가 또 이렇게 발로 이렇게 딱 했어요. 뭐야? 반복 칭찬. 오늘도 했네? 어제도 정리했는데 오늘도 칭찬했네? 오늘도 정리했네? 우와, 또 계속 하고 있었구나. 엄마가 그동안 못 본 거 아니야? 이 아이는 이제 미안함이 생겨요. 그래서 그 다음에 조금씩 이제 칭찬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구체적인 칭찬, 반복 칭찬, 마지막 간접 칭찬. 애는 옆에 있어요. 사실 엄스라이팅이에요. 옆에 있는 상태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얘가 글쎄 오늘 신발 정리를 했는데 한 번이 아니야 여러 번 했어. 현관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알아? 나 얘 너무 이뻐서 나 이번 주에 얘랑 같이 어디 좀 갔다 와야겠어. 너무 이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얘가 다 듣고 있어요. 우리 엄마 이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마침 며칠 뒤에 할머니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미리 다 이제 코칭을 하죠. 엄마 집에 올 때 우리 유빈이가 신발 정리 잘했다는 거 얘기 꼭 해줘야 돼. 그러면은 딱 들어오자마자 할머니 얘기해요. 어머 지난번에 유빈이가 그 정리 잘했던 게 이거였어? 어머 너무 깨끗하다. 유빈아 역시 넌 멋지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해주면 이 아이는 뭐야 진짜 엄마 여기저기 다 자랑하고 다녔네. 부끄럽고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게 돼요.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우리가 방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구체적인 칭찬, 반복 칭찬, 간접 칭찬까지 하면은 그게 하나의 칭찬이에요. 구체적인 칭찬 하나만 하면 그건 3분의 1이에요. 완성되지 않았어요. 한 가지 행동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콤보를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인정 꾸짖는 부분도요. 일단 들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거. 이 아이들이요.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브루타 막 이렇게 그런 교육법 이런 책들도 많이 나오죠. 질문에 관련된 거예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어떻게 생각해? 그게 네가 생각한 방법이야? 새로운데? 그건 나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야. 그런 방법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에서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결정을 했네. 그 방법 엄마는 존중해.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요. 질문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되게 함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 그 다음 거요. 이제 하면은 이거 잘 안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책에서 있어요. 이런 책이 팔아요. 육아 책인데 저게 어떤 거냐면은 엄마들의 이제 두 가지 이제 반응이에요. 첫 번째 게 엄마 여기 봐 하고 얘가 이제 벽에다가 낙서를 한 거예요. 그때 엄마가 엄마 이런 벽에 낙서하면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야. 하면서 아이한테 엄마의 감정을 다 쏟아버렸어요. 야 이거 우리 집도 아닌데 이 벽지 어떡할 거야. 이제 막 했어요. 애는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최악이네. 물티슈로 이게 지워지려나? 엄마는 막 이제 또 야 너 제대로 듣고 있어. 엄마가 혼낸데 지금 왜 다른 장난감을 건드리는 거야. 애는 또 으악. 엄마는 엄마의 감정을 다 쏟아버렸고요. 그리고 통제를 했어요. 아이를 이거 막 혼내고 그리고 이거 어떡하지? 그러고 나서 다시 이게 자기도 조절이 안 되니까 아이 탓으로 야 너 뭐 하는 거야? 또 아이를 또 혼내고 있어요.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똑같은 상황이에요. 엄마 여기 봐. 으악 놀랬어요. 어떻게 저거 우리 집도 아닌데 벽지 어떻게? 근데 어떻게요? 이미 벌어진 상황이에요. 어쩌겠어요. 엄마 그래서 화내봤자 지워지는 것도 아니고 일단 얘기나 들어보자. 제가 뭔지. 얘가 열심히 얘기를 해요. 심호흡하고 참고 뭐 그랬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이거 완전 좋아. 이렇게 썼어. 엄마가 완전 좋아라고 썼어. 그래 고맙다. 고마운데 그래 앞으로는 종이에도 써주면 엄마 그거 보관하고 가방에도 넣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 왜가 그렇구나 엄마 미안해. 얘기를 들어요. 근데 이런 방법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엄마들이 쉽지 않다고 얘기해요. 아이가 일단 사고 쳤을 때 저는 그때 화가 너무 올라와요. 그럼 저는 엄마들한테 얘기해요. 어머니 빨리 그럴 때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드세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행주를 빠세요.
그래도 안 된다. 설거지를 하세요. 그래도 안 된다. 화장실 가서 샤워 한번 하고 오세요. 진짜 그렇게. 왜냐면은 그 순간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요, 감정 조절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야,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요. 또 하나, 방법 하나. 그거 말고 내가 그렇게 화날 상황일 때 빨리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예요. 옆에 오은영 박사가 지금 날 보고 있다. 내가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 촬영하고 있다. 여기 지금 카메라 들고 촬영팀들이 나를 찍고 있다. 그럼 내가 어때요? 좀 더 조심하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이거 벽에 그렸구나. 이게 오은영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어머니들한테 이미지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 행주를 빨거나 오은영 박사가 날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감정이 통제가 되고, 그 다음에 아이 이야기를 들을 조그만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 전달 이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 10번만 하잖아요. 나도 변하고 아이도 변해요. 딱 10번이. 근데 어머니들이 8번, 9번 하다가 지쳐서 저희 센터 오시더라고요. 10번만 하시면 저희 센터 안 오셔도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거요.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아이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있잖아. 그래서 아이가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그게 동생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변명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게 말이야, 제가 뭐 동생이 내 장난감을 뺏었어. 그러면 장난감 뺏기면 때려도 된다는 거야? 엄마는 또 아이를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함부로 뺏었어. 제가 말도 안 하고. 그래도 때리는 건 안 돼. 엄마가 또 통제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 아이는 속상했어요. 그럼 엄마는 들어주지도 않고 사과해, 빨리 친구한테 가서. 이거 대부분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다른 아이에 대해서 빨리 사과해.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폭력은 무조건 안 돼.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고요. 또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상향은 뭐예요? 엄마 있잖아. 그 애가 이제 울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일단 들어보자. 제가 내 장난감을 막 뺏었어. 정말 싫었겠다. 그래서 내가 사실 때렸어. 응? 아이고, 때렸구나. 구나. 내 거야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그게 안 나왔구나. 앞으로는 친구한테 이거는 말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할 수 있겠어? 안 되면 엄마 도와줄까? 같이 한번 해볼까?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올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한 번에 안 돼요.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싫어. 그래도 미안하다고 안 할 거야. 우리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잘못했거든. 제가 먼저 뺏었거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한 2번 정도 3번 얘기해도 얘가 도저히 마음이 되지 않으면 잘 봐. 사과는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너도 되게 속상했겠다. 알아는 주고. 그래서 엄마가 보여주는 것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건데요. 친구를 내 집에 초대했을 때 많이 생기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친구 오라고 해놓고서 내 장난감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이거 안 돼. 이 방문을 열면 안 돼. 이거 가지고 놀면 안 돼.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거는 준비 작업이 부족했던 거예요. 친구를 초대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팁을 하나 드릴게요. 친구가 오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을 같이 갖고 놀 거야. 음식도 같이 먹을 거고, 너가 가지고 있는 책도 같이 볼 거고, 장난감도 같이 놀 거야. 근데 너가 너무너무 아끼는 건 아마 같이 놀다 혹시라도 망가지거나 하면 너가 되게 속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소중한 거 3개만 너가 이거는 정말로 엄마 나 이거는 혼자만 갖고 놀고 싶어요. 소중한 거예요 라고 하는 거 이 3개만 엄마가 따로 보관해 둘게. 엄마 옷장 안에.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놀아오는 게 약속이 돼야지 우리가 친구 초대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면 아이들이요 알아들어요. 그래서 정말 소중한 거 3개는 따로 해놓고 나머지는 갖고 놀아요. 근데 그런 작업 없이 친구들 불러서 놀면은 자기가 소중한 거 친구들이 당연히 좋은 거니까 먼저 손이 가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싸움이 나는 거예요. 괜히 친구 초대했다가 엄마들도 민망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거 할 때는 시나리오를 미리 한번 짜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누가 여기 우리 집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도 돌발 상황에 따른 문제 해결력이거든요. 해주면 좋죠. 네, 그래서 이제 2번 이제 그 다음 거는 또 많아 이제 하나 더 남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애가 얘기를 했어요. 엄마 설거지하고 있는데 엄마 간식 먹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가 때렸으면 귀찮으니까 그냥 줘버려야겠다 싶어서 여기 있어 하고 줬어요. 애가 와 신난다 너무 좋죠. 근데 애가 바로 이제 엄마 밥을 차려줬어요. 엄마 나 배불러서 밥 안 먹을래.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밥 먹어. 근데 애가
결국 안 먹었어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배고프죠. 엄마 나 배고파. 그러니까 엄마가 어때요? 얘는 왜 이러지?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어떤 부분에 또 이제 잘못했는지 이제 또 그 다음 걸 볼게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그 다음 게 아니라 네, 엄마 간식 먹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구나. 우리 아들 간식이 먹고 싶구나. 일단 한번 공감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곧 밥 먹을 시간이라서 간식은 안 될 것 같은데. 싫어. 지금 먹고 싶어. 먹고 싶어. 네가 지금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소리를 지를 정도로 간식을 먹고 싶구나. 그렇구나. 이거 되게 처음에 연습 안 되는데요. 하다 보면 돼요. 정말. 너 먹고 싶어. 그래. 몇 번이고 아이의 말을 호응해 주면요. 아이의 마음이 점점 누그러져요. 그래도 엄마 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 먹고 싶지. 그래도 이 정도 잘 참아줘서 고마워. 엄마가 대신 빨리 준비를 할게.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랑 같이 타협하는 거를 알려주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그럼 너무 먹고 싶으면은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그럼 뭐냐면은 애가 너무너무 근데 나는 지금 음식 하려면 앞으로 1시간은 기다려야 되는데 1시간은 얘 못 기다리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은 애들 소꿉장난하는 조그만 그릇이나 아니면 조그만 간장 종지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소꿉놀이 하듯이 아주 조그맣게 잘라서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기 간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일도 일부러 포도도 일부러 막 작게 하나를 갖다가 막 작게 잘라줘서 이거는 애기 포도 간식입니다. 이렇게 주면 애들이 너무 신나하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밥알도 이제 제가 어쩔 때는 안 너무 먹기 싫을 때 그러면 5알만 먹어주실래요? 그래서 5알 줘요. 애들이 너무 재밌어서 10알 주세요. 10알은 너무 안 돼요. 7알만 팔래요. 뭐 이런 식으로 장난치면 애들이 막 깔깔깔깔 거리면서 밥 한 공기 다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얘기할 때는 조금은 이 아이들을 공감해주고 혼내고 야 밥 빨리 먹어 이러면은 밥 먹으면서도요 소화 안 돼요. 기도 안 커요. 그러니까 기분 좋게. 네. 그래서 그 다음번 네 줄게요. 또 하나 더 있네요. 네. 또 아이가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 해. 지금 당장. 안 돼.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빨리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빨리 옷 입어. 그러니까 엄마 나 열심히. 그러니까 애는 나름 열심히 입고 있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야 빨리 이제 양치질 해야 돼. 빨리 해. 그래서 나 TV 보고 싶은데 지금 바로 하라니까. 그럼 애는 이래요. 왜 우리 엄마 맨날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양치질하라고 할 때도 화내고요. 학교 가라고 할 때도 화내고요. 밥 먹으라고 할 때도 화내고 애들이 하는 얘기가 어쩔 때는요. 우리 엄마는요. 똥 싸러 가라고 할 때도 화내요. 빨리 똥 안 싸! 막 이렇게 얘기한대요. 왜 이렇게 화를 낼까 우리 엄마는. 그래서 애들이 엄마들 그릴 때 막 화나는 엄마 얼굴 그려요. 특히 상담실 오기 바로 전에 혼난 경우는 아주 심하게 그래요. 그때는. 너무 화나는 마음이 반영이 돼서 이제 아이의 속도를 우리가 감안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아직 바지 반밖에 못 입었네. 그러니까 그럼 조금 속도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애가 잘 안 돼. 그러면 엄마가 조금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 선택해. 어떻게 할까? 엄마가 좀 도움을 줄까? 아니면 혼자서 한번 해볼래? 혼자서 해볼래? 그래? 그럼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지켜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애가 엄마 나 이거 보고 싶어.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양치질 먼저 하면 좋겠는데 이게 엄마의 생각이에요. 근데 애한테 그래? 그럼 애가 이제 엄마 나 TV 보면서 양치질 할게요. 그거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끝나면은 바로 나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서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부탁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하나가 뭔가 좀 빠져있는데 뭐냐면요. 아이들한테 TV를 보여줄 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여줄 수는 있는데 리모컨, 네, 운영권은 아이에게 주세요. 그게 어떻게 되나요? 키는 운영권이 아니라 끄는 운영권. 아이 보고 직접 끄게 하세요. 엄마가 그만 봐 끄는 게 아니라 이거 끝나면은 바로 이렇게 끄는 거야.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네가 언제 끝나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애가 끊잖아요. 파티해야죠. 우리 아들이 이걸 직접 끄다니. 어머 너 조절을 잘하는 아이구나. 엄마랑 약속을 잘 지키는 아이구나. 와 이거는 아빠한테도 자랑해야 돼. 여보세요. 빨리 들어올 때 케이크 사와. 왜? 남편이 놀래죠. 얘가 직접 만화를 껐어. 별거 아닌데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오버하지? 근데 칭찬받아서 기분 나쁜 사람 없어요. 그 다음부터 아이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우리 애는요. 안아보면 자기가 알아서 딱 끄는 아이예요. 얘는요 컴퓨터 하다가도 이것만 하면은 이제 이것만 할게 약속하면은 바로 끄는 아이예요. 항상 그런 앞에 꾸며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엄스라이팅, 엄마 가스라이팅. 네, 그렇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이 인정받은 거 어때요?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리모컨의 그 운영권은 아이에게 주세요. 끄는 운영권을.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네, 이제 그 다음에 네, 우리 아이들은요 발달 과정에는 다 속도가 있어요. 속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시간 차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빠르게 가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늦게 가는 아이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6개월 이상 되면은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DSM-5에도 나와 있어요. 그 진단 및 통계 편람에도 나와 있어요. 정상 기준보다 6개월이 늦은 경우에는 발달 지연이라고 해서 따로 특별한 관리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간차 그런 거 외에는 우리가 아이들을 좀 기다려주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서적인 온도 차이 우리가 좋아 이거 말고요. 지금 당장 우리 아들 너무 이쁘다 이런 칭찬 말고 어떤 칭찬을 할 수 있겠어요? 야, 넌 어쩜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기니? 예쁘다. 어머, 넌 어쩜 이렇게 콧구멍이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생겼니? 어머, 너는 어쩜 이렇게 머리에서 냄새도 안 나니? 어머, 너는 어쩜 이렇게 발에서 이렇게 강아지 냄새가 나니? 칭찬할 게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 오늘은 그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엄마 왜 난 여기 목선이 왜 일자로 안 돼 있나요? 일자로 돼 있으면 미인이라고 하던데 난 미인이 아닌가 해서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되면 어깨 너무 넓어 보여서 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간 게 어깨선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 그리고 목걸이 했을 때도 그게 더 이쁜 것 같아. 그리고 얼마나 좋니? 비 올 때 여기 빗물도 밟치고 막 제가 막 장난을 얘기하니까 애들이 막 깔깔깔 웃으면서 그럼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네. 그래서 근데 애들이 이상하다고 했대요. 여기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엄마도 그렇게 생겼어. 사람마다 다르게 생긴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한참 듣다가 그럼 이거는 패스 괜찮아. 그러니까 예민한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는 하나하나 다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는 아이예요. 근데 이야기를 해주고 들어주고 이 아이한테 결론은 항상 아이가 내게끔 설명만 해주면은 아이는 다 결정해서 본인이 끌고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기질에 맞는 이런 육아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했고 제가 몇 가지 그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갔다가 어떤 강사분이 이런 뭐 교육적인 강의가 아니라 무슨 문화센터에서 하는 건데 그 듣고 제가 저 너무 괜찮다 해서 제가 강의 때마다 많이 알려드리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도 많이 하고 제가 그걸 적용해서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기억력이 좋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하세요. 엄마들이 집중력이 좋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아이의 두뇌 관련된 책도 막 감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도 되게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이 집중력이 좋아질 수 있을까 해보니까 좌뇌와 우뇌의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우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독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림도 있고 예술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좌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지능 검사, 웩슬러 지능 검사에 있는 내용 중에서 그거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꼭 빼가지고 아이들이랑 제가 수업할 때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숫자를 그대로 따라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릿수가 점점 늘어날수록 이 아이가 주의 집중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2, 4 하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이 2, 4 하고 따라 하시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할게요. 두 자리 숫자 먼저. 3, 7. 네, 그럼 세 자리 할게요. 9, 2, 5. 네, 네 자리 할게요. 7, 8, 2, 6. 네, 이렇게 해서 뭐 6자리, 7자리 가거든요. 이거는 좌뇌를 별로 활성화시키지 않아요. 근데 뭐가 좌뇌를 활성화시키냐? 제가 얘기하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실 거예요. 제가 7, 5 하면은 여러분들은 5, 7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대학생 애들은 이거를 7자리 숫자까지 해요. 거꾸로. 그리고 초등학교 애들은요 적어도 4자리 숫자까지는 거꾸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부담감 드린 거예요. 네, 부담감 드린 거예요. 네, 그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자리 숫자 먼저 할게요. 거꾸로 하세요. 네, 7, 9. 네, 세 자리. 네, 긴장하지 마세요. 네, 3, 2, 9. 다시 한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4, 6, 1. 네, 잘하셨어요. 이제 네 자리. 네, 우리 아이들이랑 똑같은 수준이에요. 5, 7, 2, 6. 오, 통과하셨어요. 이제 5자리 이제. 네.
이건 어려워요. 네. 3, 2, 7, 5, 8.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네, 이거를요 계속 연습을 하세요. 아이들이랑 같이. 그러면 아이들이요 이 좌뇌가 활성화될 수 있대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쓰냐? 우리 애들이랑 했더니요 애들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이 더 쉽게 할까 하다가 제가 숫자로 안 하고요 단어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 5개에서 제가 못 들은 척 했잖아요. 단어로 하면 아마 훨씬 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글로 얘기를 할게요. 거꾸로 하셔야 돼요. 두 자리 먼저. 장미. 네, 이제 세 자리 할게요. 도라지. 네, 4글자 할게요. 네, 4글자는 우리 교회. 네, 훨씬 잘하시죠. 5자리 할게요. 산채 비빔밥. 이것도 어려우신가요? 어떡하지? 너무 어렵나 봐요. 네. 더 쉬운 걸로 해야 될까 봐요. 이 5자리에서 걸리네요. 이거는 뭐 뒤에 있으니까. 아니, 저 훨씬 쉬워요. 네, 6자리 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 네, 있죠. 네. 이게 지금은 어렵죠. 근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되게 잘 돼요. 저희 70대 어머니께서는 어느 정도로 하냐. 제가 이거 치매가 걱정이 돼서 이거 연습을 되게 많이 시켰어요. 저희 친정 엄마를. 엄마 해봐. 도라지 하면 지라도. 뭐 수박 박수. 뭐 이런 식으로. 무지개 하면 개지모 이렇게 해요. 초등학교 하면 교학 등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까지 하면 제가 옛날 학생 때 시켰거든요. 엄마 학교에 갔다 올게요. 거꾸로 해봐 하면은 아유 6개월 다가 내 교학 마음 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거를 하냐면요. 주의 집중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한글을 알잖아요. 우리도 한글 알잖아요. 된장찌개 거꾸로 하면은 된장찌개, 개찌, 장된. 이게 이미지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안 쓰는 좌뇌가 움직여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차 타고 갈 때, 아이들이랑 집에서 심심할 때 이런 걸 연습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의 좌뇌가 활성화되면서 아이들도 되게 흥미있어하고 엄마랑 되게 재밌어해요.